비트코인은 디지털 골드라는 내러티브를 갖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는 금보다 못하지만 디지털 골드로서 가분성이라든지 내구성이라든지 이동성이라든지 이런 모든 측면에서 비트코인이 훨씬 우월하기 때문에 금을 추월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창펑자오라는 사람이 이제 올린 글입니다. 자기 트위터에 올린 글인데요. 창펑자오는 세계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를 설립한 바이낸스의 CEO입니다. 이 사람이 비트코인이 결국 금을 이길 것이다 라고 게시를 했는데,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비트코인이 금을 따라잡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금 가격이 보시면 29조 6,700억 달러, 비트코인의 가격이 2조 2,150억 달러인데 지금을 보면 한참 뒤쳐져 있죠. 한 2,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제 창펑자오는 비트코인이 언젠가는 금을 따라잡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이렇게 예언한 사람이 창펑자오 한 명이 아닙니다.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결국은 비트코인이 금을 따라잡을 것이다. 그 시기가 언제냐? 2030년 빠르면, 아니면 2035년, 그리고 적어도 2040년 전에는 비트코인이 금을 따라잡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창펑자오는 시점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제인지는 모르겠다,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결국엔 따라잡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2조 2천억 달러인데 삼성그룹 전체의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500조 원, 550조 원 정도 됩니다.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3천조 원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고 가장 큰 기업인 삼성그룹의 시가총액의 한 6배 정도가 됩니다.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이미 우리 국내에서 가장 큰 기업체의 6배가 될 정도로 성장을 했고 계속해서 순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올해 내년 2030년 이전에 거의 한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2030년까지 금 바로 밑까지 추격한 다음에 2030년에서 2040년 사이에 비트코인이 금을 추월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이건 제 개인적인 예상이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들이 그렇게 예상하는 근거를 충분히 읽어보고 저도 거기에서 동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유튜브 댓글로 김대영이 기자 출신인데 언론 비평하는 CP의 경험은 잘 알고 있는데 모든 분야의 전문가도 아닌데 이렇게 자기가 잘 알지도 못하는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 이런 의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기자라는 직업은 원래 어떤 분야에도 전문가가 아닙니다. 기자는 대신에 정보를 찾아서 검증하고 그 정보를 잘 추리고 가공해서 효과적으로 전달력 있게 만들어서 이제 프리젠트하는 게 언론의 역할이죠. 그중에 취재하는 역할도 있습니다만, 취재 없이도 기존에 있는 정보를 잘 수집해서 분류한 다음에 가공해서 전달하는 것도 언론인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제가 KBS에서 있는 동안 이제 많이 했던 일도 그 많은 정보 중에서 옥석을 가려서 좋은 정보를 잘 추리고 그 정보의 가치를 정확하게 판단한 다음에 그 정보의 가치에 맞게끔 가공을 해서 전달하는 일을 많이 해왔는데,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정보가 있고 얼마나 많은 돈 버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옥석을 잘 가려서 그리고 근거가 있는지 확인을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께 뉴스 가치가 있고 정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추려서 그중에서 핵심적인 내용만 잘 정리해서 전달을 드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무슨 비트코인 전문가라고 어디 가서 내세울 거는 아니지만 나름 충분히 학습하고 정보를 찾아본 다음에 검증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저를 신뢰하고 이 정보를 들으셔도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돈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돈과 통화에 대해서 좀 헷갈리는 경향이 있죠. 돈이 곧 통화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돈과 통화의 차이를 좀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원화, 달러화, 엔화, 유로화, 파운드화, 위안화 이런 걸 이제 돈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건 돈이 아닙니다. 커런시죠. 커런시는 통화입니다. 통화는 다른 말로 하면 법정 화폐.
법화, 또 다른 말로 하면 피아트 머니입니다. 그러니까 내재적 가치가 없는데 중앙정부의 신용을 바탕으로 이제 발행돼서 돈의 역할을 하는 게 커런시죠. 그러니까 본질적인 돈은 아닙니다. 그리고 물리적 형태를 갖고 있고 만질 수 있는 형태로 돼 있는 돈이고 돈의 부분 집합이죠. 커런시는. 그러니까 돈은 광의를 갖고 있습니다. 돈으로 평가할 수는 되게 많은데 이 커런시는 돈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발행을 하는 게 커런시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게 커런시입니다. 제가 법정화폐의 가치 하락, 인플레이션에 따른 가치 하락에 대해서 여러 번 이제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돈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역할이 있죠. 교환 매개 수단이기도 하고 가치 저장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투자의 수단이기도 하고요. 돈이란 것은 이 통화에 비해서 훨씬 더 광의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발행할 수도 있고 커머셜 뱅크, 상업은행에서도 발행할 수 있고 비영리 또 비정부 기관에서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영국에서는 돈을 갖다가 그냥 정부가 발행한 게 아니라 상인들이 발행을 했습니다. 금세공업자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서 금화를 유통시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돈을 만든 역사는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의 상황을 비추어 볼 때 한국에서 이 커런시, 그러니까 원화를 돈으로 받아들인 것은 건국 이후에 원화가 있었고, 아무리 많이 거슬러 올라가도 100년, 200년이 되지 않는 겁니다. 조선시대 때는 이런 커런시가 일부 동전이나 지폐가 있었겠습니다만 대부분은 물물 교환의 형태로 하거나 귀금속으로 교환을 했기 때문에 이 커런시는 매우 현대적인 개념이고, 아주 좁혀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에서는 100년도 채 안 된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런시하고 머니를 헷갈려서 커런시가 곧 머니다. 그러니까 통화가 곧 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도 돈이고, 이를테면 금도 돈이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이제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딱 정립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머니는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저장돼야지 사운드 머니가 됩니다. 그러니까 건전한 돈이라고 하죠. 근데 지금 커런시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많이 상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갖다 모은다면 커런시를 모으는 게 아니라 머니를 모아야 되겠죠. 대표적인 머니가 금과 비트코인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돈을 조금 더 확장해서 하드 에셋, 그러니까 핵심 자산으로 넓히면 이제 부동산 같은 것도 들어가겠죠. 근데 이제 부동산은 돈처럼 이동성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머니까지는 아닙니다만, 머니를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 시간이 지나도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수단, 이러면 에셋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커런시가 곧 돈이다라는 생각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에 대한 방어력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커런시와 머니를 구분해서 인식을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표를 보시면 100달러의 구매, 그러니까 purchasing power라고 하죠. 구매력이 1792년에 100달러의 구매력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쭉 표로 만들어 본 겁니다. 그러니까 1792년이니까 지금부터 230년 전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때부터 100달러의 구매력이 어떻게 변화해 왔느냐 보면 1792년부터 이때까지는 100달러의 구매력이 대체로 잘 유지가 돼 왔습니다. 잘 유지가 되어 왔는데 지금 언제부터 100달러의 구매력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3,000달러가 있어야지 이때 100달러어치를 살 수 있는 거죠. 돈의 가치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보면 브레튼 우즈 체제,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브레튼 우즈 체제가 이때 도입이 됐고, 닉슨 쇼크로 인해서 피아트 머니 시스템, 그리고 페트로 달러 시스템, 석유를 구매할 때는 달러로 구매해야 된다라는 게 페트로 달러 시스템이죠. 금태환을 중지하면서 페트로 달러 시스템을 도입해서 기축통화로서의 달러가 계속해서 그 기능을 해왔는데, 이때부터 돈의 가치가 급속도로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같은 100달러어치의 물건을 사려면 3,000달러가 있어야 되는 정도로 이때부터 돈의 가치가 급속도로 떨어집니다. 이때 커런시하고 머니가 이때는 거의 동등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지만, 이때부터는 커런시하고 머니의 개념의 차이가 아주 커집니다. 그러니까 커런시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져서 지금 보시면 수십 배가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머니는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이때 커런시하고 머니를 구분해 보면 금은 이제 머니로서의 역할을 계속 해왔던 거고 달러나 원화는 커런시이기 때문에 가치가 계속 하락해 왔습니다. 근데 2009년도에 비트코인이라는 게 등장하면서 머니의 그런 범주에 비트코인이 하나 들어온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은 디지털 골드라는 서사를 갖게 되면서 금하고 지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는 디지털 골드라는 서사가 처음 나왔을 때도 금하고 비트코인은 비교가 불가했습니다. 금 가격에 비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뭐 10,000분의 1, 100,000분의 1 밖에 안 할 때도 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금의 시가총액하고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을 비교해 보면 비트코인이 거의 10분의 1 수준까지 쫓아왔습니다. 비트코인이 오르고 금이 덜 올랐을 때는 뭐 10분의 1까지 됐으나 지금은 조금 떨어졌습니다만 어쨌든 골드와 비트코인은 지금 아까 머니와 커런시로 구분할 때 머니에 들어가는 그런 수단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커런시를 보유하는 전략은 필연적으로 빈곤과 가난으로 추락하는 결과를 맞게 되고 머니를 추구해야지 우리가 축적한 돈의 가치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잃지 않고 잘 보존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제목을 시골의사 박경철 씨의 W와 비트코인의 미래 이렇게 한번 정해봤는데요. 제가 유튜브에서 영상을 많이 봅니다. 이런 관련된 영상을 뭐 철학적인 주제라든지 아니면 투자와 관련된 이런 주제를 많이 보는데 제가 유튜브 영상 그 많이 본 영상 중에서 최고의 영상을 하나 꼽아봐라 하면 저는 이 영상을 꼽고 싶습니다. 시골의사 박경철 씨 아주 유명한 분이죠. 지금은 활동을 안 하고 사실상 거의 반은퇴하신 것 같은데 이분이 2008년도에 아주대에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 강의 주제는 W를 찾아서라는 내용인데 혹시 이 강의 들으신 분 있나요? 자, 시골의사 박경철의 W를 찾아서는 저는 전 국민이 다 한번 들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영상인데 뭐 저작권이 있는지 여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주대에서 강연을 한 건데 지금 부자일기라는 채널에서 올려놓으신 거고 또 3년 전에 올렸다는 거 보니까 이 영상의 저작권을 이분이 갖고 계시진 않을 텐데 이 강의는 2008년도에 했으니까 지금으로부터 무려 17년 전에 한 강의입니다. 근데 지금 3년 전에 올랐는데도 120만 뷰인데 제가 아마 이 강의를 본 사람이 적어도 한 몇백만 명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내용은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한번 잘라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나머지는 다 나갔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들어와서 강연을 하는데 강연 주제가 기가 막혔습니다. 제일 먼저 칠판에 제목을 적었어요. 뭐라고 적었냐면 W 이렇게 적더니만 다짜고짜 뭘 하느냐면 거리 멀지 않은 미래에 이 W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은행도 들어오고 증권사도 들어오고 이걸로 핵무기도 만들고 전쟁도 이걸로 한다는 거예요. 딱 들으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저 친구 테트리스 게임 개발하다 미쳤구나 혹은 망상장애 같은 정신질환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트렌드나 경제, 그 현상을 연구하는 전문학자들도 저는 저거 과대망상증 환자다라고 배척하고 다 일어나서 나가버렸습니다. 93년도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정신병자입니다. 이 영상의 길이가 58분 51초인데 이분의 입담이 대단합니다. 들으면 유익할 뿐만 아니라 재밌어요. 그리고 이게 1편, 2편으로 나눠져 있는데 아까 제가 짧게 잘라서 보여드린 데서 짐작하셨겠지만 알게 되셨겠지만 W는 월드와이드 웹의 W입니다. 박경철이 그것을 줄여서 W라고 이야기했죠.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박경철 씨가 전문의 시험에 합격하고 대전에 전문의로 취직을 했던 1993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친구가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아주 들으면 좋을 만한 강의가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라 라고 해서 안 들으면 평생 후회할 만한 강의라고 해서 어렵게 백수 친구, 미국 유학을 갔던 백수 친구를 꼬셔서 강의를 들으러 갔는데 이 허름한 찢어진 청바지와 모자를 쓰고 나타난 사람이 등장해서 앞으로 W가 세상을 다 바꾼다. 은행도 W에 들어오고 백화점도 W에 들어오고 대학도 W에 들어오고 심지어 전쟁도 W로 하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 당시 권위 있는 삼성경제연구소에 있는 석박사급 연구원들이 전부 다 코웃음을 치면서 다 떠났다는 겁니다. 그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나타났던 사람은 다음에 설립자인 이재웅 씨였는데요. 이 시골의사 박경철 씨가 꼬셔서 데리고 갔던 그 백수 친구, 미국 유학을 갔다 온 백수 친구가 이 W의 가치를 알아보고 이 이재웅 씨를 쫓아가서 박경철 씨한테 돈 10만 원을 빌려가서 이재용 씨를 쫓아가서 설득을 해서 마포 최대포에 가서 저녁을 먹으면서 W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이 박경철 씨의 친구, 백수 친구는 이름은 이야기 안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상용 전자메일 서비스를 시작을 해서 이 강의를 들은 게 93년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96년도인가 7년도에 시작을 해서 1년 반 만에 250만 명의 가입자를 모았고 99년 초에 골드만삭스에 600억의 지분을 넘겼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그 옆 테헤란로에 있는 아주 높은 빌딩의 소유주이고 2008년도 당시에 4개의 벤처 기업을 거느린 회장님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박경철 씨가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 석사, 박사,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도 이 이재용 씨가 W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무도 그의 가치를 못 알아보고 미친놈 취급을 했다는 거죠. 과대망상증 환자 정도 취급을 했는데 같이 갔던 친구만 그 W의 가치를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그쪽 분야에서 사업을 벌여서 엄청나게 성공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박경철 씨가 자기는 그 자리에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등학교 친구고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자기는 그 강의를 듣고 그 W의 가치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이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고 박경철 씨가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인류는 0.1%의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사람이 나와서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와 기술을 내놓고 그러면 1%의 그 행동력과 실행력을 갖춘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가서 뭔가 세상을 바꾸는 서비스를 내놓고 그러면 세상이 바뀌고 99%의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따라갈 뿐이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따라갈 뿐이다. 그런데 이 주기가 계속해서 짧아지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다음의 W가 무엇인지를 찾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과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게 강의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W는 계속해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93년도에 인터넷의 가능성을 알아봤다면 엄청난 성공을 거둘 수 있었겠죠. 그러면 W는 무엇인가?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이거에 대한 고민을 늘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 찾은 W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제 의견에 공감하고 동의하시든 아니면 여러분만의 W를 찾으시든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의 몫이고 저는 제가 찾은 W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비트코인이 W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이것은 암호화폐 리서치 기업이 리버에서 최근에 공개한 비트코인 채택 경로입니다. 2025년의 비트코인 채택 경로는 1990년대 인터넷과 매우 비슷하고 2005년도의 소셜미디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소셜미디어와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어둉션 곡선으로 봤을 때 매우 초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박경철 씨가 1993년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W 강의를 들었을 때 채택률과 지금 비트코인의 채택률이 똑같다고 보는 거죠. 지금 3% 정도 채택률을 계산해 보니 된다고 합니다. 기술 채택 곡선인 이 S커브에 따르면 초기 3%의 도입률은 혁신 수용자 가 이미 진입을 해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수용자, 얼리 어답터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서 모든 사람이 비트코인이 뭔지는 모르지만 비트코인 중심 경제에서 살게 되는 비트코인이 지금 달러나 금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능가하는 영향력을 가진 그런 존재로서 비트코인을 모르지만 비트코인 기반 경제에서 살게 되는 게 비트코인 채택률이 100%입니다.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나 지금 10세 미만의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인터넷이 있었고 모바일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셜미디어가 있었고 이것이 언제 어떤 경로로 어떤 기술을 기반으로 도입됐는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냥 잘 쓸 뿐이죠. 채택률이 100%가 됐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범용 기술이 됐기 때문에 이게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도 일상생활에서 그걸 쓰고 사용하고 활용하는 단계가 되면 100%가 되는데 비트코인 채택률이 3%라는 조사 결과
W를 비교해 보면 박경철 씨가 삼성경제연구소에서 W를 강의를 듣고 모든 사람이 미친놈이라고 욕하면서 나갔을 때 채택률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장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적어도 비트코인을 만들거나 비트코인을 100만 원, 1000만 원일 때 사서 비트코인 기업을 만들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0.1%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으면 1%는 못 들어가도 지금 들어가면 3%는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경철의 W를 찾아서 해보면 0.1%의 아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인간과 그것을 알아보고 바로 따라가는 1%가 세상을 바꾸고 나머지 99%는 그들이 바꿔놓은 세상에 그냥 유기생물체로 살아갈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게 W라는 것을 알아보고 제가 뭐 안목과 지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자기 안목과 자기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지 제가 남의 안목을 지혜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고 제가 여기에서 오랫동안 관찰, 학습 해본 결과 이것은 W다 지금. 박경철이 말한 2020년대의 W, 다음 세기의 W는 비트코인이다라는 저는 확신을 갖고 여러분들께 이 확신을 좀 나눠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오시면 이게 폭발적인 성장을 한 시대에 흐름에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훨씬 앞장서는 그런 결과, 미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벌자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가 W를 이해하고 W를 활용하는 것이 90년대 그걸 알고 활용하고 도입하고 그 분야에 뛰어드는 게 어떤 의미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비트코인이 많은 사람들이 그 뭐야 사기 아니야? 튤립 사기 아니야? 폰지 사기 아니야? 언젠가 영원히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비트코인이 금이 될 수가 있어? 너는 KBS에서 CP로 일하다 나온 사람이 그럼 비트코인 같은 황당한 것을 어떻게 믿고 다른 사람한테 이걸 추천을 할 수가 있어? 라고 할 때 채택률은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만약에 이게 15%, 20% 가면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겁니다. 이만큼 가면 이제 범용 기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3% 어둠션이 어떤 기준으로 3%를 계산했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만 대략 제 짐작도 한 5에서 10% 사이가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채택률이. 그런데 지금은 이 표에 따르면 3%로 지금 진단을 하고 있고 비트코인을 2017년도에 샀으면 2017년 제가 처음 샀을 때 60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얼마죠? 1억 7천만 원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거의 300배가 올랐습니다. 300배가 아닌가요? 30배인가요? 네. 30배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비트코인을 샀으면 그때는 비트코인 100달러, 200달러 하던 시절입니다.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하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기에 이것을 가능성과 잠재력을 알아보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동주공재님 말씀처럼 제가 추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2040년쯤 되면 비트코인을 한 개를 보유한 사람, 한 개 이상을 보유한 사람, 비트코인은 소수점 8자리 아래까지 쪼개지기 때문에 0.00001 비트코인을 1사토시라고 합니다. 근데 1억 사토시가 1비트코인인데 1비트코인을 홀 비트코인이라고 합니다. 완전한 비트코인. 홀 비트코인을 살려면 지금 1억 7천만 원이 필요한데 2040년에 홀 비트코인을 살려면 얼마가 필요한지 지금 짐작이 안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스트래티지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거기 마이클 셀럽 회장은 1,300만 달러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나무 원리로 잘 알려지고 있는 아크 인베스먼트의 캐시 우드 CEO도 비트코인이 2040년에 1,000만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0만 달러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1,000만 달러면 얼마죠? 지금 40억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홀 비트코이너를 길거리에서 만나는 게 불가능해지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총 2,100만 개가 채굴되도록 2,140년까지 2,100만 개가 채굴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중앙정부도 어떤 기관도 비트코인의 개수를 늘릴 수가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금보다 훨씬 더 한정된 에셋입니다. 근데 현재 1993만 8천 개가 채굴이 됐고 앞으로 남은 2140년까지 115년 동안 추가로 채굴될 양은 106만 1484개에 불과합니다. 거의 다 채굴이 됐죠. 94.945%가 채굴이 됐습니다. 비트코인 블록은 하루에 450개가 만들어지고 있고 4년마다 반감기가 이루어지는데 반감기까지 생성되는 블록의 개수는
1만 블록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드릴 말씀이 많은데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